네, 오는 10월 16일은 부마 항쟁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부마 항쟁은 유신 체제 붕괴를 앞당긴 역사적인 사건이죠. 4.19 혁명,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60 민주항쟁과 함께 현대사 4대 항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마 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차성환 상임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마 민주항쟁이 어떤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사건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유신 체제는 유신 헌법을 토대로 성립된 것인데요. 그 유신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 주권을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예. 기관에다가 이렇게 양도를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 주권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부산대 학생들이 시작을 했고 부산 시민들 그리고 이웃 경남 시민들까지 이제 합세를 하면서 커지게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많은 피해자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그동안 이제 규명 활동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고? 예, 많이 예. 이 신청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부터 금년까지 약 3년 동안 예. 신청자가 과거의 기간 전체 기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300건 이상의 그 신청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인정받는 비율,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자로 인정받는 비율이 94%에 이릅니다. 굉장히 네. 높은 비율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도 지금까지 총 26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진상규명과 보상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은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상해를 포함하는 정신적인 상해, 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상해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그러한 것을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과거에 다른 어떤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를 저희들이 선구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이제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서 또 구금이 되고 또 뭐 가혹행위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몰랐던 사실들, 새로 밝혀진 일들이 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0월 18일 날 계엄령이 내려진 그 첫날 아침에 양정에서 그 탱크가 계엄군의 탱크가 민간인 택시를 추돌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군의 자료를 보면은 택시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택시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탱크가 뒤에서 추돌한 겁니다. 그것을 잘못 그렇게 왜곡해서 발표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 왔고 이제 단지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진실을 밝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택시 회사가 군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던 사실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여대 학생들이 이제 그날 18일 아침에 시위를 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정언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면서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그런 분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진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42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예. 뭐 거의 반세기가 다 돼가는 그런 시기가 흘렀는데 진상규명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 첫째는 예. 조사 기간이 너무 짧고요. 둘째는 조사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진행을 해보셨죠, 조사를? 2014년 10월부터 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예, 그래서 횟수로는 지금 7년이 됐습니다만은 조사 인력이 겨우 그동안에 2명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불이익을 안 하는 경향이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산에서 구류를 살았던 분들이 125명인데요. 그분들 우리가 다 명단을 알아가지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도 그 중에서 지금 신고한 분들이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 분들이 아직도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안내문을 보내도 신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신고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서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법 이 2건이나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 예우법이 통과되면은 그분들에게도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부산 경남 시도민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꼭 합당한 피해 보상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